자, 이번 시간에는 원소의 주기성 학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은 원소가 어떻게 생성된다를 지금까지 배운 거예요. 자, 처음에 이제 빅뱅 우주론 배웠었죠. 빅뱅. 그죠? 빅뱅 때 뭐가 생겼죠? 기본 입자 생겼었어요. 그죠? 기본 입자. 빅뱅 때 기본 입자들. 뭐 예를 들면 쿼크, 전자 이런 애들이 생겼었고, 그죠? 광자. 이 기본 입자들이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 생기고 했는데, 자, 원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빅뱅 때 어떤 원소 생겼다고요? 빅뱅 때? 수소랑 헬륨밖에 안 생겼다고요. 수소랑 헬륨. 빅뱅 때는 수소, 헬륨이 생겼다. 그런데 이 수소, 헬륨 말고 다른 원소들은 어떻게 생겼다고 했죠? 네, 그렇죠. 그 별의 내부. 별 내부에서 핵융합. 그죠? 핵융합 반응, 핵융합 반응. 요걸로 어디까지 생겼다? 철까지 생겼다고 했어요. 철까지. 그 다음에 철 다음에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태양보다 질량이 더 큰 무거운 별이 나중에 뭐 할 때? 초신성 폭발할 때 생겨났다고 배웠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원소가 어떻게 생겨났나를 배웠으니까 이제 선생님이랑 그 원소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배워볼 거예요. 또 여기서부터 이제 지구과학 같은 게 끝나고 화학 단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또 선생님이랑 같이 쉽게 재밌게 배워보도록 해요. 자, 들어갈게요. 자, 원소를 일단 분류를 해볼 건데 원소를 분류를 해볼 건데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요.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 쉽죠? 별거 아니에요.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물론 그 원소를 분류하는 게 항상 분류할 때는 뭐에 따라 분류하느냐 그 기준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사람을 나이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은 뭐 성별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고, 남자, 여자 이렇게 한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통합과학 1학년 교과서에서는 원소를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요. 금속, 비금속 원소로. 됐죠? 금속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금속이에요. 철 같은 거. 그걸 금속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금속 원소. 그리고 그거 말고, 철 같은 거 말고, 금속이 아닌 원소를 비금속 원소라고 해요. 자, 여기 보면 요거 은이거든요. 은? 금속 원소일까요? 비금속 원소일까요? 금속 원소죠? 요 구리도 금속 원소. 금도 금속 원소. 이 철도 금속 원소. 뭐 금속이 뭔지는 여러분이 다 알 거예요. 그죠? 알루미늄. 여러분 참치캔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금속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됐죠? 그다음 비금속 원소는 자, 첫 번째 이거 뭐 같아 보여? 이게 석탄. 석탄이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탄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탄소. 이건 비금속이죠. 금속 아니잖아요, 이거. 그다음 이건 이제 황이라는 건데, 황이라는 건데 뭐 화약 만들 때 쓰는 거예요. 이런 것도 금속 아니에요. 비금속 원소고. 이거는 염소라는 건데. 염소. 음매가 아니고 매해가 아니고 원소 염소예요. CL이라고 하는 염소. 그 여러분 수돗물에 들어가는 그 화학 성분이거든요. 그 수돗물의 맛이 좀 이상하게 이 염소 성분 때문인데, 그 살균 작용을 해갖고 균들을 죽여요. 그래서 수돗물에 이렇게 타는 거예요. 아무튼 요런 것들이 비금속 원소. 금속, 비금속.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여러분이, 그냥 상식적으로 보고 판단을 쉽게 하면 돼요. 됐죠? 쉽고. 자, 그 다음 이제 요 특징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금속 원소 아까 다시 볼게요. 보면,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그렇죠? 금속 원소가. 금속 원소가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광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속 원소가 광택이 있다는 거. 비금속 원소는 대부분 없어요. 물론 이제 뭐 다이아몬드나 뭐 보석 같은 것처럼 뭐 다이아몬드가 금속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반짝반짝하기 때문에 광택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금속 원소의 특징은 뭐냐면 뭐 알겠지만 열이랑 전기가 엄청 잘 통한다는 거. 여러분 그 쇠파이프 잡고 있는데 거기다 전기 찌릿찌릿 하면 여러분 전기 올라서 죽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전기가 잘 통한다.
그래서 그 전선도 다 구리로 돼 있잖아요. 금속으로. 열도 잘 통하죠. 금속이 열이 잘 통하니까 프라이팬을 쓰는 거죠. 그렇죠? 냄비가 금속으로 돼 있잖아요. 왜? 열이 잘 통해야지 라면이 더 빨리 끓을 테니까 냄비를 금속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요거를 잘 통한다. 이걸 어려운 말로 전도성이라고 하거든요. 전도. 잘 통한다는 게. 그러니까 열이 통하는 성질을 열전도성, 전기가 통하는 정도를 전기전도성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열이랑 전기가 잘 통한다는 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열전도성이 높다. 그리고 전기전도성도 높다. 요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요 단어를 꼭 알아두세요. 전도성. 됐죠? 금속 원소는 쉽게 말하면 열과 전기가 잘 통한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열 전도성이랑 전기 전도성이 높다. 됐죠? 난 비금속 원소는 열과 전기가 잘 안 통해요. 대표적으로 뭐 석탄 같은 거는 물론 전기가 통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잘 안 통해요. 뭐 예를 들면 뭐 나무 같은 것도 비금속이잖아요. 나무도 이렇게 막 전기가 잘 통하고 그거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고무도 비금속이라 전기가 잘 안 통하는데 열과 전기 전도성이 낮다. 여기서 사실 그 금속 원소인지 비금속 원소인지 애매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뭐 그런 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오고 확실하게 구분되는 것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금속 원소의 특징은 뭐냐면 외부에서 만약 힘을 가하면 부서지는 게 아니고 모양만 변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철 같은 거 이렇게 탁 하면 부러지나요? 아니에요. 휘어지죠. 그러니까 모양만 변하는 거예요. 모양만 변하는 거. 됐죠? 철을 막 망치로 막 때리면, 그죠? 구리 같은 거 망치로 막 때리면 부서지는 게 아니고 납작하게 펴지죠?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뭐 연성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 금속은 부서지는 게 아니고 모양만 변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대부분 이런 게 이제 광택이죠. 광택. 이런 것도 광택인데, 특별히 이제 금속 원소에서 나오는 광택을 이제 금속 광택이라고 해요. 금속 광택. 이거 됐죠? 이건 이제 비금속 광택. 다이아몬드 같은 거는 이제 비금속인데도 광택이 있는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은 이제 금속 원소에서 광택이 많이 있다는 거 됐죠? 그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요런 게 이제 연성이라는 건데, 얇게 펴지는 성질이에요. 이제 금속 원소가 이렇게 보는 것처럼 막 망치로 때리면 얇게 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힘이 가해졌을 때 부서지는 게 아니고 모양이 변하는 거. 요거 중요한 성질이에요. 꼭 알아두시고. 그리고 여러분 전선 다 구리선으로 돼 있죠. 왜 구리선으로 돼 있을까? 왜 구리선으로 돼 있을까? 이거 금속 원소로 해야 되니까. 구리가 금속이거든요. 금속 원소로 해야지 전기 전도성이 좋다고 했잖아요. 전기가 잘 통하니까 금속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전기가 금이 더 잘 통해요. 효율이 좋은데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비싸니까요. 금은 너무 비싸니까. 그렇죠? 이게 아무튼 그다음에 이렇게 후라이팬 같은 거, 아니 냄비 같은 거 왜 이렇게 써요? 유리에다가 막 구우면 안 돼요? 이게 열 전도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쵸? 냄비 같은 게 금속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열 전도성이 높으니까 이 안에 있는 고기나 음식이 더 빨리 익을 수 있겠죠? 요거를 꼭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래요. 특히 이제 금속 원소의 특징은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래요.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소를 뭐 간단히 금속, 비금속 분류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주기율표인데, 주기율표란 게 뭐냐, 원소의 종류들을 쫙 나열해 본 거예요. 보기만 해도 머리 복잡하죠. 이거 보자마자 또 막 엄청 겁먹고, 하기 싫어, 안 해야겠다, 이러지 말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원소의 종류. 여러분 뭐 게임을 해도 캐릭터들 종류 다 막 외우고 그러는 것처럼, 아이템 종류 외우는 것처럼,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모든 물질들 종류를 쫙 나열해 놓은 표, 이걸 바로 주기율표라고 해요. 주기율표. 요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주기율표라고 하는데, 이거를 지금 대충 보니까 지금 118개 정도 있죠. 요거를 전부 여러분이 싹 다 외우셔야 돼요. 농담입니다. 장난이에요. 이거 다 못 외우죠? 이걸 어떻게 외워요? 그러니까 이거 다 외운 게 아니고, 자, 몇 번까지?
20번까지 꼭 외우세요. 20번까지. 20번까지는 외워야 돼요. 그 이유는 뭐 외울 필요 없겠지만 20번까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이 주기율표에서 이 세로줄 있죠. 세로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족이라고 해요. 족. 그래서 여기 맨 처음에 첫째 줄을 1족이라고 하고 여기를 2족이라고 하고 여기 3족, 4족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요 가로를 뭐라고 하냐면 가로를 주기라고 해요. 주기. 그러니까 요 맨 처음에 여기를 1주기, 여기를 2주기, 3주기 이런 식으로 세로를 족이라고 하고 가로를 주기라고 한다는 거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예를 들어서 리튬이 여기 있거든요. 리튬은 2주기 1족 원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아무튼 20분까지 외워야 되는데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된다고요. 또 뭐 하기 싫죠? 외우기 싫고 뭐 이미 외운 친구들도 있겠지만 외우기 싫은 친구 많을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외워야 돼요. 여러분 지금 분명히 잘 들어두세요. 요거 20개 외우는 거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얼마 안 걸리거든요. 요거를 여러분이 안 외우시면 뒤에 거 내용이 이해가 하나도 안 됩니다. 지금 요것도 안 외우고 뭐 과학 어렵다 이러면은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ABCD 안 외우고 영어 외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ABCD도 모르는데 영어 공부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꼭 외워야 돼요. 화학 원소는 어쩔 수 없어요. 외워야 돼요. 우리끼리 과학자들끼리의 약속이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 ABCD도 모르면서 영어 어렵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일단 ABCD 해갖고 Z까지 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최소한 원소가 118개 있지만 다 외울 건 필요는 없지만 20번까지는 여러분이 외워야지 좀 화학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부탁할게요. 제발 선생님이 여러분 외우기 싫고 귀찮고 짜증날 거 아는데 요 20번까지는 제발 외워주세요. 부탁할게요. 선생님이 꼭 제발 약속 지금 당장 외워주세요. 자 여기 보면 수소 그죠? 맨 처음에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얘네 둘 맨날 헷갈리는데 헷갈리면 안 되고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20개를 외워야 된다는 거. 이거 외우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외우면 돼요. 수헬 그죠? 수헬리베 붕탄질산 풀네나무 알규인왕 염화 크카 이렇게 여러분 쭝얼쭝얼 거리면서 외우시면 돼요. 수헬리베 붕탄질산 풀네나무 알규인왕 염화 크카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꼭 외웠으면 좋겠어요. 사실 근데 제일 좋은 건 여러분이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도 여기 보면 번호가 있어요. 1번부터 20번까지 선생님이 외우라고 했는데 6번 뭐야 하면 바로 탄소요. 15번 뭐야 인이요. 11번 뭐야 나트륨이요. 이렇게 바로 말할 수 있으면 좋아요. 13번 뭐야 알루미늄이요. 아하 이렇게 바로 알면 좋아요. 됐죠? 그렇게까지 여러분 20개 이거 금방 외워요. 영어 단어 여러분 영어 단어도 100개씩 외우고 뭐 그러잖아요. 영어 단어 외우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이렇게 자꾸 이걸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외워지는 거고 어떻게든 외워봐야겠다 하고 요거를 20개를 외우는 순간 뒤에 거 내용 다 이해되니까 쭉쭉쭉 풀리는 거고 처음에 이거를 잘 해야 돼. 처음에. 자, 그래서 선생님이 또 설명할 거. 일단 저거는 외워야 되는 거고 지금 스톱하고 좀 외워두시면 좋아요. 자, 이 원자가 어떻게 생겼다?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그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다. 근데 원자 핵에는 중성자와 양성자가 있다고 선생님이 말을 했는데 자 지금부터 중요한 거 말할게요. 중학교 때 다 배운 거겠지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건데 아까 그 번호가 뭐냐면요. 아까 원자 번호 있었잖아요. 번호가 뭐냐면 자 결론부터 말할게요. 번호가 양성자 개수를 말을 해요. 양성자 개수. 야 무슨 말이냐? 수소는요, 양성자 하나 있고 1번이니까 1번, 수소 1번이잖아. 아까 수엘리베 뭉타제 자 1번 수소 1번.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예요. 헬륨은 수헬, 2번. 헬륨은 2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핵이 뭐가 있냐면, 양성자 2개에 중성자 2개, 그리고 전자 2개, 이렇게 돌고 있어요. 아하! 됐죠? 리튬 원자는 양성자가 3개라고요. 됐죠? 양성자 3개. 그리고 전자도 3개. 이 번호가 양성자의 개수를 말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면 돼요. 됐죠? 이런 식으로. 사실, 예를 들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뭐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보면. 산소를 해볼까요? 산소? 산소는 그럼 어떻게 돼 있냐면요. 산소는, 가운데에 양성자가 몇 개 있다? 양성자가 8개 있고 주위에 전자가 몇 개 돌고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돌고 있다. 요게 바로 산소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자, 다시 헬륨은 2번이거든요. 헬륨 2번. 자, 양성자 2개 있고요. 주위에 전자 2개. 그러니까 2번이라고 한 거예요. 네온은 양성자가 10개니까 10번이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주위에 전자도 10개가 돌고 있다. 아르곤은 이제 18번이니까 가운데 양성자가 18개가 있고 주위에 전자도 18개 돌고 있다. 이게 여러분 되게 그냥 띵 하면서 들으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신기한 거거든요. 연금술이지, 연금술.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여기 수소가 여기 양성자 하나죠. 근데 여기다 양성자 하나 그냥 갖다 붙였을 뿐인데 완전 다른 물질이 돼버리죠. 헬륨. 그렇죠? 여기다 또 양성자 하나 갖다 붙이니까 리튬이라는 완전 다른 물질이 되고, 양성자를 갖다가 수소에다가 7개를 갖다 붙이면은 산소라는 완전 다른 물질이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건데, 여러분은 물론 별로 안 신기하겠지만, 조금만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마음을 좀 터놓고, 좀만 자세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물질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온 우주의 모든 물질들이 다 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양성자 개수에 따라서 완전 다 다른 거다. 이렇게 되게 특이한 거죠.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기본적인 건 선생님이 다 알려줬고요. 방법 없어요. 이거 여러분이 외우셔야 돼요. 이번에 뭐 나중에 외워야지 하면 여러분 알잖아요. 안 외우실 거 알잖아요. 나중에 외워야지 하면 안 외워요. 지금 요거 스톱 하시고 20개 A4 용지에 깜깜이 쓰면서 외우세요. 외우시라고요. 외우세요. 알겠죠? 수소, 수헬리베, 붕탄질산, 플레나마, 알교인왕, 염화카 이렇게 외우라는 거죠. 수소, 헬리um. 솔직히 진짜 공부 좀 잘하고 싶으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19번 뭐야 하면 칼륨이요. 그래, 칼륨 뭔데? K요. 14번 뭐야? 규소요. 규소 써봐. SI요.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됐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뭐 사실 별거 없었어요.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 구분한 거였는데 부탁할게요. 다시 한번 원소 주기율표 20번까지 제발 꼭 외워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또 선생님이 추가로 말해주고 싶은 건 요거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 있죠. 얘네들이 금속 원소라는 거. 요 금속 원소 얘네 6가지 요것도 좀 외워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시험 문제에 마그네슘은 금속 원소냐 비금속 원소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하여튼 리튬, 베릴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칼륨, 칼슘은 금속 원소라는 거 여러분이 좀 알아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20개 제발 외워주세요. A4 용지에 쓰면서 부탁할게요. 안 그러면 요거 안 외우면 뒤에 거 이해 다 안 된다니까요. 지금 꼭 외우셔야 됩니다. 스톱하시고 외우기 시작하세요.